베지터블 TV입니다. 아톰이에요. 케이타예요. 오늘은 저희는 무려 엄청 유명한 토마토를 키우시는 요시카와님의 밭에 와 있어요. 케이타 선배, 바로 토마토를 하나 받아볼까요? 그래. 그럼 나 먼저. 내 이름은 아톰. 오늘은 존경하는 케이타 선배와 함께 토마토 밭일을 도우며 인터넷 방송 베지터블 TV의 방송 알바를 하는 중이다. 이 토마토 엄청 맛있어. 우와, 엄청 신선해요. 고맙구나. 대체 어떻게 하면 토마토를 이렇게 맛있게 키울 수 있나요? 하나하나 애정을 담아 소중히 기르기 때문이지. 애정을 담아 하나씩 소중하게 키운다고? 누군가를 위해 그렇게 따뜻한 일을 할 수 있다니 부럽다. 내 이름은 쿠도 히데케. 부동산 회사에서 일한 지 10년째다. 그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약을 따내는 일만 매일 해왔다. 애정이라 마이홈의 꿈을 이루자면서 사고 물건이나 파는 허무맹랑한 소리 아니야? 농가라. 귀농의 삶을 동경하긴 하지만 처자식을 위해 지금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느 날이었다. 안녕하세요. 야, 쿠도 들었어? 네? 뭐가요? 우리 회사 도산한데 네? 결함 있는 주택들만 세운 게 들킨 모양이야. 이런... 너무나도 갑작스러운 일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머리를 쥐어잡던 난 그때 머릿속에 그 광고가 스쳐 지나갔다. 슬로우 라이프, 농사. 좋아, 지금뿐이야. 완전 미지의 세계지만 어차피 회사도 망해서 직장도 잃었겠다. 한번 부딪혀보자는 생각으로 귀농을 결심했다. 다들 놀라겠지. 미유는 전학 가야 될 거야. 안타깝지만 이해해 줄 거야. 귀농이라고? 시골이라니 말도 안 돼. 난 벌레는 싫다고. 나도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어. 너희 말이 맞아. 그치만 시골에는 시골만의 장점이 있어. 본인이 먹을 걸 스스로 키운다는 강점이 있어. 이 경험은 도시에서의 그 어떤 경험보다도 더 가치 있을 거야. 무리야. 그렇게 말해봤자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걸. 그렇게 가고 싶으면 혼자 가. 이참에 이혼하자 그냥. 나도 엄마랑 살래. 시골에서 농사 짓는 건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 진흙투성이가 되고 싶진 않아. 그들은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다. 심지어 다음 날은 나 켄이랑 재혼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얼른 여기에 사인해줘. 어제 그 얘기 하자마자 벌써 새로운 사람을 데려오다니. 애초에 그런 심산이었나 보군. 저기 마리나? 세상엔 순리라는 게 있는걸? 그치만 하루라도 빨리 켄이랑 결혼하고 싶은걸? 꼴불견이군. 홧김에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고 짐을 정리한 뒤 나는 홀몸으로 시골로 향했다. 직장도 가족도 모두 잃었다. 심기일전이야. 이제부터 새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새롭게 빌린 밭에 서서 기합을 넣었던 그때였다. 안녕하세요. 농사 처음이세요? 옆 농지에서 작업하던 요시카와 씨가 말을 걸었다. 네, 얼마 전에 직장생활 때려치고 귀농했어요. 완전 초보자라 모르는 것 투성이니 여러모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시카와 씨는 정말 친절했다. 본인 밭에서 키우는 야채 종류부터 키우는 법, 주의사항까지 세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셨다. 게다가 그러고 보니 소개가 늦었네. 이분들은 우리 농사일을 도와주러 온 알바생 케이타 씨와 아톰 씨야. 두 사람 다 모두 우수한 사람이니 곤란한 일이 있으면 뭐든지 물어봐도 돼. 잘 부탁해요. 남편과 이혼하고 난 뒤 내 생활은 장밋빛 그 자체다. 켄은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너랑 재혼해서 정말 행복해. 그거 잘 됐네. 그에 비하면 전 남편은 회사도 망하고 귀농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아? 시골에서 밭농사나 짓다니 완전 인생 끝이지 뭐. 미유, 넌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걱정 마. 그런 촌스러운 일은 절대 안 하니까. 너희들 말이 지나치잖아.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이 야채도 다 농부분들의 고생이 있었기에 먹을 수 있는 거라고. 귀농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뒤, 이날은 케이타 씨, 아톰 씨와 함께 쇼핑하러 나왔다. 요새 더워졌으니까 히데이드랑 다 같이 바베큐 파티 할까? 좋은 생각이에요. 여름에 딱인데. 그럼 지금부터 쇼핑하러 가자. 거기. 그때 거기서 우연히도 마리나, 미유, 오랜만이네. 전 부인과 딸을 만났다. 잘 지냈어? 뭐야 그게? 타워맨션에서 살면서 매일 호텔 뷔페에서 점심 먹고 있어. 그거 잘 됐네. 너는 꽤나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고 있네. 역시 이혼하길 잘한 것 같아. 맞아. 아빠 인생이 아빠 맘대로 해도 되지만 나까지 휘말리고 싶진 않아. 야, 날 욕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텐 실례잖아. 네가 뭘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양배추 한 개에 100엔밖에 안 하잖아? 백날 팔아봤자 돈도 안 되겠지. 저기 그건 양상추인데. 엄마 왜 웃어? 아 알았다. 저 아줌마가 양상추랑 양배추를 착각한 게 웃겼던 거지? 얘는 조용해. 양상추든 양배추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큰 차이도 없어 보이는 걸. 가자 미우. 이날은 셋이 드라이브로 멀리 나왔다. 역시 시골 공기가 좋아. 건물도 없으니 하늘도 넓게 보이고 기분 좋다. 시골이라. 기분 좋은 듯 운전하는 켄 옆에서 나는 양상추를 착각해서 쪽팔렸던 일이 떠올라 화가 났다. 그래, 좋은 생각이 났어. 그러고 보니 내 전 남편 밭이 이 근처였던 것 같은데. 미우, 보러 갈래? 아마 엄청 볼품없을 거야. 좋은 생각인데? 일부러 그럴 필요 없잖아. 그만해. 왜 그래? 그럼 우리 둘만 갈 테니까 먼저 여관에 가 있어. 이상한 짓 하지 마라. 알았어. 차에서 내려 잠시 걷자 전 남편의 것으로 추정되는 밭이 나왔다. 이 근처 아니야? 그런 것 같은데? 아, 토마토가 왜 이렇게 많아? 난 토마토 싫은데. 나도 싫어. 아, 설마 그 녀석 밭인가? 갑자기 화가 나네. 녀석이랑 이혼했을 때도 짜증났는데 몇 개 좀 망가뜨려서 스트레스 해소라도 해볼까? 좋은 생각이야. 아 재밌다. 물컹거려서 짜증나. 방송 촬영이 끝나고 오늘 할 일을 마친 뒤 케이타 선배랑 느긋하게 과자를 먹던 그때였다. 그나저나 요새는 감시 카메라로 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군. 맞아. 야생동물이 나타나거나 하면 곤란하니까. 애정을 가득 담아 키운 토마토들 잘 있으려나? 오라? 화면을 확인해보니 거기는 수수께끼의 모녀가 토마토를 망가뜨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토마토를 마구 밟고 있잖아. 큰일이다. 요시카 씨를 불러야겠어. 평소처럼 작업을 끝내고 집에 가기 전 여러모로 도움을 주신 요시카와 씨에게 멜론을 선물하려고 댁을 향해 가던 그때였다. 뭐야 이 소린? 요시카와 씨의 토마토 밭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야생동물이라도 나타났으면 큰일일 텐데. 잠깐 볼까? 안을 보자. 그곳에는 대량의 토마토를 밟는 마리나와 미우의 모습이 보였다. 뭐 하는 거야? 아, 히데키 잠깐 스트레스 해소할 겸 네 밭 좀 망가뜨렸어. 나 토마토 싫어하거든. 그치만 밟는 건 꽤 재밌네. 그치? 뾰 하고 뭐가 나온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여긴 내 밭이 아니라 바로 옆 밭인 요시카와 씨의 밭이라고. 그래? 내 밭보다 더 금전적 가치가 높다고. 그렇구나. 역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칠 줄 알았으나. 그럼 대신해서 적당히 사과해줘. 개운해라. 미우, 가자. 응. 이럴 수가. 그대로 돌아가려고 하다니.
잠깐만, 너 대체 무슨 생각이야? 이 밭은 3억엔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뭐? 토마토가 그렇게 비쌀 리 없잖아. 그런 비싼 토마토가 있으면 너도 키워보지 그래? 이거 큰일인데. 감시 카메라의 상황을 보고 서둘러 밭에 왔으나 그곳에는 무참히 밟힌 토마토만 남아 있었다. 이런, 이건 너무 가혹한 걸. 대체 누가 이런 짓을? 터무터무 생방 준비하자. 베지터블 TV에 이 사실을 알리자. 생방송을 본 사람이 도와주러 올 거야. 케이타 선배. 진지한 얼굴을 한 케이타 선배의 말에 난 바로 카메라를 꺼내 PC에 연결했다. 베지터블 TV. 오늘은 여러분께 진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들이 계속 도왔던 요시카와 씨네 토마토 밭이 어떤 모녀에 의해 망가졌어요. 열심히 기른 토마토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어요. 곧 수확철인데 이런 출하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도 자기가 먹는 모든 것들이 애정이 가득 담아 소중히 기른 거라는 걸 알아줬으면 해요. 너무한 걸? 대체 누가 망가뜨린 거야? 용서 못해. 이 방송은 순식간에 확산되어 인터넷은 소란스러워졌다. 엄청난 응원과 분노의 댓글이 달렸다. 그리고 요시카와 씨는 여보세요, 경찰서죠? 네, 전 요시카와라고 하는데요. 실은 밭이 망가져서. 냉정하게 대처했지만 충격은 컸으리라. 이 시간에 누구지? 자긴가? 아사카와 마리나 씨 맞죠? 김을 파손 용의가 있으니 서까지 오셔야겠습니다. 네? 기물 파손이라고요? 전 그런 짓 한 기억이 없는데요? 사람 잘못 본 거 아니에요?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이 밭은 기억나시나요? 이건... 믿을 수 없는 기분으로 망연히 서 있던 날 경찰관 2사람이 끌고 가듯 데려갔다. 이래서 그냥 평범한 토마토잖아요. 이후 면회온 남편은 우리 집에 이런 게 왔어. 어떤 종이를 가져왔다. 뭐야 그게? 토마토밭 주인인 요시카와 씨가 손해배상 청구서를 보냈어. 손해배상? 얼만데? 3억엔. 말도 안 돼. 3억엔이라니 진짜였어? 그 토마토는 고급 브랜드로 전국에서 기다린 고객들이 엄청 많았다고 해. 가격도 일반 토마토보다 더 비싸다던데. 그럴 수가... 그치만 여보라면 어떻게든 갚을 수 있지? 미안하지만 난 그렇게까지 못해. 이혼하자. 그렇게는 안 돼! 이혼하면 나는 미호는 어떻게 되는데! 살 것도 먹을 것도 없는걸? 노숙이라도 하라고?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이잖아. 스스로 알아서 해. 그럴 수가... 말도 안 돼! 가지마! 그 후 미유는 아동보호시설에 맡겨졌고 마리나는 파산 신청 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거지? 나는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뿐인데. 그리고 나는 히데키, 이제 됐어. 이제 괜찮아. 아니요, 돕고 싶어요. 그들이 망가뜨리려고 했던 밭은 본래 제 밭이었으니까요. 게다가 요시카와 씨에겐 여러모로 신세졌으니까요. 고맙네. 좋아, 우리도 힘내보자고. 보세요. 베지터블 TV 시청자분들도 봉사하러 오고 싶대요. 시골에서 멋진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생활하고 있다. 실은 우리 본가도 엄청 넓은 밭에서 농사 짓고 있어. 만약 시골에 오게 되면 우리 밭에 꼭 놀러와. 구독 버튼 잘 부탁해. 무거워라. 야채 가게 아저씨 서비스가 과하다니까. 내 이름은 이바타 와타루. 10살 초등학생이다. 지금은 심부름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인데. 안돼! 카와모리 선생님! 와타루인가? 젠장, 데이트 중에 학생과 마주치다니 운도 지지리도 없군. 얼른 튀어야지. 자, 여기 있어. 혼자서 심부름 중이니? 대단하다.
고맙습니다. 떨어진 야채를 같이 주워주는 누나. 뭐야, 내 여친한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지 말라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카와모리 선생님 여자친구분 정말 친절한 분이시네요. 그럼 전 이만. 귀여운 학생이네. 그래? 저 녀석 내 여친한테 이쁨 받으려고 용을 쓰는군. 두고 보자. 착한 우리 어린이 친구들에게 놀이공원 초대장을 보내드립니다. 놀러오세요. 됐다. 다들 기뻐해주면 좋겠다. 다들 꼭 좋아할 거예요. 놀이공원을 경영하는 분의 호의로 우리 학교에 초대장이 도착했단다. 진짜? 우와! 다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재밌겠다. 벌써 설레어요. 다음 주 수요일 소풍으로 가게 되었으니 다들 준비 잘해오도록. 네. 그리고 소풍 당일 날씨가 좋아서 다행이야. 완전 놀이공원 가기 딱 좋은 날씨네. 나 롤러코스터 3번 이상 꼭 타고 말 거야. 그렇게나 타려고? 우리들은 설레이는 마음으로 버스를 기다렸다. 오늘은 특별히 선생님의 여자친구도 놀이공원에 같이 가게 되었단다. 선생님의 여자친구는 이렇게 이쁜 데다가 다정하고 나처럼 고학력 엘리트라고. 인솔도우미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부탁해요. 우와, 진짜 이뻐요. 미남미녀 커플이시네요. 우와, 누나. 얼마 전에는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 오늘은 잘 부탁해. 네. 치, 와타루 녀석 또 내 여자친구한테 접근하네. 출발 시간이 되어 우리들은 버스에 올라타기 시작했다. 뭐라? 버스 좌석 정원이 꽉 찼잖아. 이대로라면 내 여자친구 자리가 없겠는데? 잠깐. 와타루, 너 잠시 이리 오렴. 네? 난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부름에 놀랐지만 곧 선생님께 다가갔다. 저 와타루, 너 친구도 많이 없으니 놀이공원 가도 그닥 재밌지 않을걸? 그렇게 외롭게 놀러가는 것보다 학교에 남아주겠니? 네? 저 친구 있는데요? 그보다 저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요. 어쩔 수 없군. 그러자 선생님은 갑자기 내 이마에 손을 얹더니 이야, 이거 큰일인데. 와타루 너 열이 있잖니? 네? 그럴 리가. 자, 보건실 다녀오자. 감기 기운이 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폐가 되니 여기서 열을 천천히 제대로 체크하렴. 네. 양쪽 겨드랑이에 적어도 2번씩은 재야 한다. 자, 그럼 선생님은 바빠서 먼저 버스로 돌아갈 테니 혹시나 만에 하나 열이 없으면 너도 오도록 해. 알겠습니다. 카와모리 선생님은 서둘러 버스로 돌아가 버렸고 굉장히 유감스럽지만 와타루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아서 놀이공원에 같이 가지 못하게 되었다. 네? 아까까지만 해도 와타루 완전 신나했던데요? 그러게 완전 기분 좋아 보이던데. 안타깝지만 와타루 목까지 우리들이 놀이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자꾸나. 그럼 출발. 좋았어. 역시 열은 없었다고. 어라? 버스가 말도 안 돼. 그냥 가버리다니. 터무터무, 오늘은 초대한 초등학생들이 오는 날이니 재밌고 신나게 안내해보자고. 네,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게 저도 힘낼게요. 내 이름은 아토무. 오늘은 존경하는 케이타 선배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알바 중이다. 초등학생들이 탄 버스가 도착했나봐. 어서오세요. 지금부터 자유 시간이다. 다들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도록. 네. 자, 그럼 자유 시간 시작. 자, 우리들도 타고 싶은 놀이기구를 마음껏 타보자고. 학생들 케어 안 해도 괜찮은 거야? 나 인솔도우미로 온 건데. 괜찮아, 괜찮아. 녀석들 벌써 5학년인데 무슨 케어야. 첫 번째 놀이기구는 롤러코스터 어때?
자, 선생님은 안전 확인을 위해 맨 먼저 탑승해 볼 거야. 자, 비켜. 뭐 하는 거야? 헐, 그게 뭐예요, 쌤? 시사해. 안전 확인이라니 그냥 쌤이 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바빠서 시간이 없다고. 미안하지만 먼저 간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다들 미안해. 저거 선생님으로서 저건 좀...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자기 입으로 그러지 않았나? 아이들의 즐거워하는 목소리를 들으며 이 놀이공원의 오너인 나는 내 아들을 찾고 있었다. 어라? 도통 안 보이네. 대체 어디 간 거야? 저 사람 담임 선생님이었던 것 같은데. 카모리 선생님. 오늘 날씨가 좋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 누구신지? 전 이 놀이공원 오너입니다. 그러시군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아들도 와 있을 텐데 찾아봐도 안 보여서요. 학부모였나? 이거 그럼 어필을 좀 더 해야겠군. 저 아드님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바타 와타루라고 합니다. 아니, 하필이면 와타루? 이거 큰일인데? 선생님, 왜 그러시죠? 저기 그게 유감스럽게도 와타루군 컨디션이 별로라 놀이공원에 같이 못 왔습니다. 네? 와타루가요? 이럴 수가. 자, 그럼 학생들 케어가 있어서 전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와타루.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나. 그러나 차분하게 다시 생각해보니 의문에 들러싸였다. 아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그렇게 건강했던 녀석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다는 건가? 그리고 혹시 급하게 몸이 안 좋아졌다면 보호자에게 연락을 했을 터.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나는 초등학교에 전화해 보건실에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여보세요? 와타루, 너니? 아빠야, 몸이 안 좋다고. 아빠, 나 몸 안 좋은 거 아니야. 갑자기 카와모리 선생님이 보건실로 데려와서는 열을 재보라고 하시길래 어쩔 수 없이 열을 재고 있었는데 그동안 날 두고 가버렸어.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럼 바로 데리러 가게 하마. 기다리렴. 진짜? 자, 풍선 서비스입니다. 무슨 색이 좋니? 전 하늘색이요. 난 핑크색. 저기다, 게타군. 간이 부탁할 일이 있는데. 언어에게 사정을 들은 나는 바로 와타루군을 데리러 가게 되었다. 네가 와타루군? 데리러 왔어? 네, 제가 와타루예요. 빨리 오셨네요. 케이타 씨가 데려다준 덕분에 금방 놀이공원에 도착한 나. 드디어 놀이공원에 도착했다. 우와, 와타루! 왜 여기 있어? 보건실에 간 거 아니야? 몸은 이제 괜찮아? 응, 괜찮아. 난 처음부터 몸이 안 좋거나 하지 않았다고. 근데 열재라고 해서 재고 있었더니 그동안 날 버리고 버스가 가버린 거 있지? 진짜? 그거 최악인데? 그래도 와서 다행이다. 나 와타루랑 타고 싶은 놀이기구가 있는데. 난 비록 늦게 도착했지만 모두와 함께 즐겁게 놀이기구를 만끽할 수 있었다. 한바탕 놀이기구를 타고 모두 함께 주스를 마시며 쉬고 있는데, 어라? 선생님! 왜 와타루 네가 여기에? 넌 몸이 안 좋아져서 학교 보건실에 있어야 하는데? 아니, 귀찮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얼른 돌아가. 아니 그게 아니라 전 아프지 않다고요. 카와모리 선생님이죠? 와타루군이 몸이 안 좋다는 게 사실입니까? 진짜예요. 와타루는 아침부터 완전 열이 나서 막 토할 것 같다고 하고 본인이 직접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래서 오늘 놀이공원 소풍은 네 입으로 쉰다고 하지 않았니? 그렇지. 카와모리 선생님의 험악한 표정과 협박 같은 말에 난 어쩔 수 없이 그게 네, 그렇다고 대답해버리고 말았다. 이거 보세요. 제 말이 맞죠? 아버님께는 놀이공원에 가고 싶어서 거짓말을 했나봐요. 전혀 신뢰가 가질 않네. 아, 맞다.
그럼 누구나 인정하는 초우수한 명의 모로보시에게 봐달라고 하자. 와타루 군이 정말 몸이 안 좋다면 그게 더 좋을 거야. 뭐라고요? 여보세요? 모로보싱, 나 케이타인데 실은 이러쿵저러쿵. 그렇군. 알았어. 지금 바로 갈 테니 조금만 기다려. 진짜 고마워. 자, 그럼 모로보시가 와서 칭찬해준다고 하니 부탁해볼까? 금방 온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려. 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모로보시라면 그 모로보시 재벌의 모로보시님을 이야기하는 건가? 그런데 모로보시님이 너 따위 알바생의 전화를 받고 여기까지 오신다? 허세를 부려도 정도가 있지. 좀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뭐 어때? 내가 틀린 말했어? 이런 녀석들에겐 팩트를 제대로 전달해줘야 한다고. 모로보시 짱은 직업을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너 따위가 모로보시님 전화번호를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거짓말 같다고. 카와모리 선생님과 케이타 씨가 그런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이 하늘에서 굉장한 소음과 함께 헬리콥터가 나타났고 거기서 모로보시님이 등장했다. 케이타, 오래 기다렸지? 모로보시 짱 대단해. 진짜 와줬구나. 말도 안 돼. 진짜 정말 실물 모로보시님이 등장하다니. 모로보시님 멋지다.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정체라니? 그냥 난 모로보시 짱의 친구일 뿐이야. 진찰이 필요한 아이는 이 친구인가? 응, 여기 와타르군이야. 이 아이를 좀 서둘러 봐줬으면 좋겠어. 담임 선생님이신 카와모리 선생님이 아침에 토끼와 함께 굉장히 열이 났었대. 그래서 놀이공원도 못 오고 보건실에서 쉬고 있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 컨디션으로는 보이지 않아서 말이야. 그렇구나. 내가 봐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숨겨진 위험이 있을 수도 있으니 제대로 진찰할게. 보자. 체온은 36.5도. 정상 체온이구나. 폐나 심장 소리도 좋고. 와타르군, 입을 크게 벌려주겠니? 아... 배도 보자. 만져볼게. 진찰 결과를 말하자면 아주 건강한 몸이야. 다행이다. 뭐라고? 아까까지만 해도. 아직도 변명을 늘어놓으려는 카와모리 선생님 앞에 이번엔 아빠가 등장했다. 이 헬리콥터는 뭐지? 무슨 일이죠? 아, 와타루. 아빠! 힘이 넘쳐 보이는구나. 카와모리 선생님, 와타루는 몸이 안 좋다고 했지 않았던가요? 아니 그게... 헬리콥터는 제가 타고 왔습니다. 와타르 군의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해서 제가 진찰했어요. 급히 진찰하기 위해서 서둘러 왔는데 다행히도 건강하네요. 모로보시님이 직접이요? 이거 정말 뭐라 감사드려야 할지. 카와모리 선생님, 왜 우리 와타루가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하셨죠? 학교에 혼자 남겨두고 온 이유를 설명해 보시죠. 모두에게 둘러싸여 궁지에 몰린 선생님은 드디어 입을 열었다. 실은 여자친구랑 전세낸 놀이공원에서 데이트를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버스 좌석이 꽉 차서 여자친구를 태우고 싶어서 고민하다가 이참에 제 여자친구에게 쓸데없이 착한 척하면서 찝쩍거리던 나쁜 학생을 좀 반성하게 하고 싶어서. 그게 정말이야? 뭐야, 나 그런 이유로 남겨줬던 거야?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우리 아들을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당신이 한 일은 교육위원회에 빠짐없이 보고할 겁니다. 제발 그것만은. 이런 어이없는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결과 해고요? 이럴 수가. 선생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런 어이없는 짓을 저지르다니 내가 보는 눈이 없었나 봐. 심지어 초등학생한테 질투까지 하다니 한심해서 뭐라고 해줄 말이 없어. 됐으니까 당장 헤어져. 이럴 수가. 그렇게 카와모리 선생님은 다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다들 어서 오세요. 카와모리, 대체 그 얼굴은 뭐야? 미소를 지어라고 미소를. 아이들이 무서워서 피하잖아. 이렇게요? 다시 해.
어서 와요. 전혀 안 되겠군. 아빠가 경영하는 놀이공원에서 알바를 시작했다고 한다. 아빠에게 혼나며 트레이닝을 받는 중이라나. 여러분은 놀이공원의 어떤 놀이기구를 좋아하시나요? 채널 구독 잘 부탁해요. 여긴 기대 고등학교. 우와, 금색 신발 좋겠다. 나도 은 정도까지라도 되고 싶었는데. 넌 그래도 나보다 낫지. 넌 파란색이라고 매일 새파랗게 질리는 기분이야. 이 학교에서는 독자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미래에 성공할 확률을 산출해낸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순으로 금, 은, 동, 청색의 신발을 주어 구분하는 것이다. 종합적인 능력을 토대로 미래의 성공 가능성을 판단해서 그것을 기대치라고 부른다. 여름 물건은 여기, 겨울 물건은 여기 넣으렴. 내 이름은 노노무라 마코토. 회사에서 긴급 정근 명령을 받아 급히 이사를 가게 되었다. 아빠, 제 짐은 다 챙겼어요. 아들 준페이에게는 미안하지만 학업적인 면에서 걱정은 없다. 이사 가는 곳에 있는 학교는 편사치가 높은 학교야. 넌 천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지? 그럼요. 전입시험을 무사히 합격한 준페이는 기대 고등학교에 전학을 가게 되었다. 우리 학교에선 실외와 실내화 모두 정해진 신발을 착용해주세요. 네. 기대고의 전학 온 날 맨 처음 주어진 것이 이 새까만 신발이었다. 학교 신발이 까만색이라니 신기하네.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었을 때까지만 해도 난 몰랐다. 이 신발 때문에 내 학교 생활이 얼마나 소란스러워질지. 오늘부터 우리 반 친구가 한 명 더 늘었어요. 자, 들어오렴. 노노무라 준페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야야, 저기 봐. 미쳤나봐. 기대치 제로라는 뜻인가? 저런 신발은 처음 보는데? 그렇다. 나처럼 까만 신발을 신은 사람은 전교생 통틀어 나 하나였던 것이다. 야, 까만 신발 처음 본다. 파랑보다 밑이 있었다니 놀랍네. 기대치를 산출하는 학교라니 내 미래는 깜깜하다는 뜻인 걸까? 며칠 후, 난 반에 적응을 채 다하지 못한 상태로 참관 수업을 하게 되었다. 어라? 아빠 와주셨네? 아니... 야, 준페이 아버지도 까만 신발이야. 저거 실화냐? 부자간의 커플 까만 신발이네. 기대치 제로 부자. 이날 우연히 아빠도 까만 신발을 신고 온 탓에 반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어버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아빠한테 금색 신발 신고 오라고 하는 건데. 어라? 까만 신발을 신고 오는 게 아니었나? 준페이 괜찮으려나? 친구는 생겼나 모르겠네. 그럼 오늘은 경영력 진단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며 담임 선생님은 시험지를 나눠주었다. 이 학교 역시 신기한 테스트를 하는군. 이 반은 지금부터 시험을 보는 건가? 이 사장님 오셨어요. 야, 까만 신발. 어차피 못 치겠지만 그래도 건투를 빈다. 야야, 그거 응원이냐 비난이냐? 까만 신발? 까만 신발의 아이가 이 반에 있는 건가? 전학 온 이사장이 까만 신발에 반응하는 것이었다. 아, 네, 저기 전학생이요. 설마 진짜인가? 이 사장님 왜 그러세요? 학생들이 치고 있는 시험은 네 아니오로 대답하는 타입의 시험으로 경영자 소질이 있는지 10단계로 평가되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 다 했는데요. 그래, 채점해 줄 테니 잠시만 기다리렴. 역시 진군 잘했어. 다들 봤냐? 채점 결과 9점이라고. 그러던 중 선생님, 저도 다 했습니다. 야, 까만 신발. 빨리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금신발 진 네가 멋있어서 따라하는 거 아니야? 어라? 이게... 준페이군 잘했어요. 보자. 날 따라하고 싶었던 까만 신발군은 몇 점일까? 거짓말! 10점 만점? 그렇게 놀림받던 준페이가 만점, 즉 경영자 적성에 가장 잘 맞다는 결과가 나오자 교실 전체가 술렁였다. 점수 봤으면 좀 돌려줄래? 뭐야 대체?
이런 종이 한 장으로 경영력을 판단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이렇게 오늘 시험은 끝났고 아빠와 함께 귀가하던 중이었다. 노노무라 씨, 집으로 향하려는데 이사장님이 쫓아오는 것이었다. 그러고선 내 신발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고서는 진짜다. 틀림없는 까만 신발. 역시 까만 신발은 별로인가요? 더욱 불안해진 마음으로 물어보자. 실은 까만 신발은 종합적인 능력이 너무나도 높아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단다.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이 돌아왔다. 네? 능력이 너무 높아서 데이터가 없다고요? 금 신발보다 훨씬 능력이 뛰어나다는 거야. 진짜요? 그 대신 까만 신발은 대성공의 확률도 높지만 길을 잘못 들면 큰일이 날 수도 있기에 그게 과거에 딱 한 명 까만 신발이 있었다고는 하는데 졸업 후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단다. 예? 외국에 나가서 성공했다느니 어둠의 세계의 보스가 되었다느니 여러 소문은 있지만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가 없어. 그렇군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놀란나지만 저기 괜찮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드님 앞에서 이런 이야기까지. 네, 괜찮습니다. 아빠도 그 이야기에 놀란 건지 동요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이사장님의 이야기가 궁금해진 나는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검색을 해보았다. 이거 완전 전설 속의 동화 같은 이야기네. 도대체 과거에 있었다는 그 까만 신발 녀석은 어디서는 누구일까? 여러 가지 소문은 있었지만 어느 것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않았고 결국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바로 조치를 취해서 성과를 올려야 하는데. 내 이름은 니코. 모로보시 재벌의 A급 메이드죠. 미래엔 모로보시님의 아이를 낳는 게 꿈이랄까요? 야호! 케이타군이 놀러 왔어요. 어라? 니코짱 뭐해? 지금 집중하고 있거든요. 말 걸지 말아주세요. 미안. 수고하셨습니다. 게임 종료합니다. 결과는 경영자 랭크 S입니다. 그거 무슨 게임이야? 진짜 재밌어봐요. 이거요? 모로스타 테크놀로지가 개발한 VR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경영 시뮬레이션? 리얼한 세계에서 좋아하는 업종의 사장이 되어서 회사를 경영해보는 게임이죠. 알바 시뮬레이션이라면 해보고 싶지만. 케이타 씨, 알바라면 현실 속에서 질리도록 하고 계시면서. 이날 기대구에 믿을 수 없는 인물이 방문했다. 잠깐, 진짜 모로보시님? 멋져! 여러분 안녕. 내 이름은 모로보시. 세계에 손꼽히는 재벌 모로보시 재벌의 수장이다. 취미는 비즈니스, 의사 겸 과학자이기도 하다. 도대체 모로보시님이 우리 학교에 왜? 모로보시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니 최고야. 다들 환영해줘서 기쁘군. 오늘은 우리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해줬으면 해서 왔어. 그거 완전 재밌겠는데요? VR을 2대 가져왔으니 2명씩 해보도록 하자. 게임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도 모니터를 보며 같이 즐길 수 있어. 그럼 슬슬 신규 사업을 시작해볼까? 광고비로 이렇게나 돈을 들여도 되는 걸까? 다들 각자 방법이 다 다르구나. 신박한 경영 방법을 볼 수 있어서 재밌군. 진, 너의 우수함을 보여줘. 금색 신발인 내가 이 게임의 최강자가 되는 건 안 봐도 뻔한 사실이지. 확실히 학교 기대치가 높은 학생일수록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경향이 보이기는 했다. 당신은 광고 제작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 내 회사에 채용해 줄 테니 면접을 보러 와라. 빠르게 진행하던 진군이었지만 조금 지나고 보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젠장, 누가 문제를 일으킨 거야? 그 녀석 당장 잘라버려. 혹시 이 귀여운 여자애가 그런 거야? 그럼 어쩔 수 없지. 특별히 용서해 주겠어. 도저히 봐줄 수 없는 제멋대로인 경영이었다. 그 결과 전 사원이 당신의 경영 방침에 의문을 품고 퇴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뭐? 대체 뭐야? 이거 게임이 잘못된 거 아니야?
매일같이 열심히 일해도 월급은 안 오르니 무리예요. 좀 더 사원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회사로 이직하겠습니다. 사원들의 대우 개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원들이 전원 퇴직했습니다. 말도 안 돼. 당신의 회사는 그 기능을 잃어 큰 부채를 떠안은 채 경영이 힘들어져 도산했습니다. 게임 종료입니다. 결과는 경영자 랭크 2입니다. 세상에 진 녀석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더니 최저 랭크야. 전직후 퇴사라니 이게 말이 돼?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게임이야. 이 게임에서 실패했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하는 건 아니지만 이 게임을 만든 사람은 굉장히 우수하니 정확도는 굉장한 수준이라 할 수 있어. 거의 모든 학생들과 게임이 끝낸 시점이었다. 아직 안 해본 사람? 저 아직 안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준페이 군이 혼자서 플레이하기로 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먼저 실수를 한 그 직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 준페이 군의 플레이는 사원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으며 뛰어난 경영 수완으로 사원들에게서 신뢰를 받고 있었다. 사원들의 사기가 올라 더욱 실적이 좋아졌습니다. 신규 비즈니스도 성공했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순조롭게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게임 종료입니다. 경영자 랭크 S입니다. 되돌아다 우리 반 유일한 S랭크네? 제대로 사원들의 의견도 들어주면서 문제가 생겨도 사원들을 탓하지 않네. 이 시뮬레이션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까만 신발이 랭크 S라니. 그럼 이 게임의 개발자를 소개하지. 모로보시님이 그렇게 말하며 소개한 사람은 아빠? 준페인의 아버지 몬스터 테크놀리지에서 일하고 있었나봐. 초 엘리트잖아. 준페이의 아버지는 이 기대구의 졸업생이야. 그게 진짜야? 그 이야기에 나를 포함한 모두가 놀랐고, 그리고 유일하게 이 학교에서 까만 신발의 학생이었지. 이어지는 말에 교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까만 신발? 최하 기대치? 아니, 까만 신발은 금 신발 이상의 기대치를 의미한단다. 까만 신발이 금보다 위라고? 이럴 수가. 그렇다는 건 모두가 날 신경 쓰는 동안 난 더 신경 쓰이는 게 있었다. 유일한 까만 신발의 주인은 그 소속을 알 수 없다고. 이 학교를 졸업한 후에 가족 모두와 함께 외국으로 이사갔기 때문이지. 아빠는 외국에서 유학하며 경영을 배웠기 때문에 연락이 끊겨버렸다고 한다. 유명한 사건의 범인이라고 했던 건 그럴 리가. 평범하게 경영학 연구를 하며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뿐이야. 그렇게 말하며 아빠는 그때의 사진과 기사를 보여주었다. 뭐야, 그렇게 된 거였구나. 그래서 주목받고 있었던 준페이 군의 아버지를 내가 스카우트하게 된 거지. 모로스타 테크놀로지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의 개발 책임자로 발탁한 거야. 전설 속의 기대고 까만 신발이 아빠였다니.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아빠도 까만 신발 때문에 고생했지만 준페이라면 자신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었기에 일부러 아무 말 하지 않은 거란다. S랭크라니 역시 우리 아들 잘했다. 아빠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야. 나도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할게요. 전설 속의 까만 신발 2대라니 완전 대단해. 우리도 응원할게. 화이팅! 그러나 지는 게임 하나로 그렇게까지 평가하는 건 좀 오버 아닌가? 마지막까지 마음에 들지 않는 듯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고 우리들은 오랜만에 동창회에서 만났다. 다들 오랜만이다. 나 그때 그 파란 신발이었지만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됐어. 대단하다. 난 변호사가 됐어. 다들 일 이야기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누가 나 돈 좀 빌려줘 제발. 지는 졸업 후 바로 창업했지만 실패.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두 번째 회사를 만들었지만 그마저도 실패하여 큰 빚을 떠안고 있다고 한다. 준비, 너 회사 꽤나 경영이 순조롭다고. 알바라도 좋으니 나 일 좀 시켜줘라. 주변의 의견을 냉정하게 들을 수 없는 사람은 알바로라도 고용할 수 없어. 미안. 누가 나 좀 고용해줘. 기대치가 아닌 나 자신을 믿어준 아빠 덕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기대치는 어디까지나 기대치일 뿐
성공하기 위해선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지. 채널 구독 잘 부탁해. 이제 이것밖에 안 남았군. 정아. 내 이름은 키코타 미츠루. 10살 어린 남동생을 보살피며 필사적으로 살아남았지만 결국 수중에 남은 돈은 이 500엔이 전부이다. 이제 더 이상 힘들지도 몰라. 마지막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저 테루카즈, 지금 뭐 하고 싶은 거 있니? 응? 그럼 저거. 테루카즈는 우연히 공원에 떨어져 있던 공을 주었다. 나 형아랑 야구하고 싶어. 좋아, 알았어. 마지막이라고 결심해버렸던 바로 이날. 이날이 내 운명을 크게 바꾸게 된 날이다. 우와, 야구 배트 종류가 진짜 많다. 남동생인 테루카즈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스포츠 용품점에 왔지만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이 온 것 같은데. 길을 잃었나? 별로 환영받고 있지는 않은 듯하다. 이런 복장이니 그럴만도 한가? 이 배트 멋지다. 물론 남동생은 이런 상황은 눈치채지 못하고 눈을 반짝이고 있었다. 5만엔? 너무 비싸잖아. 이건 좀 너무 프로용인 것 같네. 다른 배트를 둘러보지만 어느 것도 살 수 있을 만한 가격이 아니었다. 이걸로 살 수 있는 배트가 있을까요? 500엔? 참나, 500엔으로 배트를 사다니. 설마 웃기고 싶어서 농담하는 건가? 아니요, 진담인데요. 중고라든지 떨이 상품 같은 거 없어요? 아무래도 500엔으론 무리인가 싶어서 포기하려던 그 순간, 그러고 보니 500엔에 딱 알맞는 배트가 있을 수도 있군. 그렇게 말하며 저문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다. 뭐야, 무슨 소리지? 저문은 얼마 후 돌아왔다. 이 정도라면 500엔에 팔아주지. 정말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테루카즈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겠어. 좋아, 간다. 응. 얍. 오, 테루카즈 잘 쳤구나. 완전 좋아. 진짜? 우와. 그럼 이번엔 한번 던져볼래? 응. 마지막 추억이 될지도 모르니 후회 없이 마음껏 즐기자. 난 입술을 깨물고 슬픔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타석에 섰다. 간다. 그래, 있는 입껏 던져보렴. 내 이름은 사나다 마사무네. 200만 구독자를 가진 유명 매니튜버이다.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네,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는 게 제 루틴이죠. 오늘은 탤런트로도 활약 중인 미녀 러너 이쿠미 씨의 일상을 취재하고 있다. 평소처럼 달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평소에 이쿠미 씨의 모습을 보고 싶거든요. 이쿠미 씨는 이어폰을 꺼내 귀에 꽂더니, 우와, 너무 빨라! 잠깐만요, 이쿠미 씨! 랄라라. 한동안 달리고 있는데, 응? 간다. 그래, 있는 힘껏 던져보렴. 야! 오! 볼에 맞은 배트는 두 쪽으로 갈라졌고 뾰족한 조각이 이쿠미 씨를 향해 날아왔다. 이쿠미 씨, 위험해! 난 큰 소리로 소리쳤지만 나는 안 되겠어, 너무 멀어. 누나! 피해요. 전 국민이 주목하는 기대주 미녀 러너 이쿠미 씨의 다리에 배트 조각이 제대로 박혀버린 것이다. 그 상처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 구급차 불러! 이쿠미 씨는 긴급 후송되어 바로 수술이 시작되었다. 어쩌지? 이게 다 내가 있는 힘껏 배트를 휘두른 탓이야. 아니야, 형 잘못이 아니야. 테루카즈와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싶었을 뿐인데.
이쿠미 씨. 여기... 이쿠미 씨는 다행히도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허벅지 인대 손상이 심각해서요. 이제 예전처럼 달리기는 힘들 겁니다. 거짓말... 난 이쿠미 씨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대체 왜 그런 곳에서 야구를 한 거죠? 내 창창했던 미래가 아예 사라졌다고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어제 미녀 선수 이쿠미 씨가 러닝 중 불의의 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뭐? 이쿠미 씨가 부상을 당해? 그것도 다리에 부상이라니 런너로서는 걱정되네. 대낮부터 심각한 뉴스가 흘러나오길래 보고 있으니 이것이 부상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야구 배트입니다. 낡고 부식이 진행된 탓인지 중앙부에서 두 쪽으로 갈라졌고 그 한 조각이 이쿠미 씨 허벅지에 날아가 꽂힌 것입니다. 저 배트는 좀 놀래켜 주려고 장난친 건데 설마 그것 때문은 아니겠지? 마사무네 씨가 택시비라며 쥐어준 돈으로 어떻게든 끼니를 때우며 우린 몇 번이나 이쿠미 씨의 병문안을 갔지만 당신들 얼굴은 더 이상 보기 싫다고요. 나가줘. 알겠습니다. 다음에 올게요. 언제나 쫓겨나듯 돌아오게 되어 제대로 이야기조차 할 수 없었다. 테루카즈 돌아갈까? 바빠 보이네. 그러자 병실 쪽에서 뭐야 대체. 몇 번이나 불렀는데 오지도 않고. 화장실 가고 싶다고. 그 모습을 본 나는 거절당할 것 같긴 했지만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럼 얼른 나 좀 일으켜줘요. 얼른. 난 이쿠미 씨의 옆으로 가서 되도록이면 몸에 부담이 되지 않게 서포트했다. 뭐지? 이 익숙한 움직임은? 고마워요. 그치만 절대 용서한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 야구 배트 갈라진 부분이 너무 부자연스러운데? 마치 부러지도록 미리 갈라둔 것처럼. 난 진실을 알고 싶어. 난 미츠루 씨에게 물어 야구 배트를 구매했다는 스포츠 용품점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저 미녀 러너 이쿠미 씨가 부상을 당한 소식은 알고 계신가요? 뭐 뉴스에서 봤지. 젊은 선수가 참 안 됐군. 부상의 원인이 되었던 야구 배트가 이 가게에서 산 물건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뭐? 우리 가게는 아무 상관없다고? 그런 소리 할 거면 취재는 없던 걸로 하지. 저 어머는 날 밖으로 쫓아내고선 꽝 하며 문을 닫아버렸다. 야구 배트 이야기가 나오니 갑자기 태도가 변하는 건 점원이라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몰라. 사건의 진실이 가까이 있음을 난 직감했다. 난 에스미니 고등학교에 다니는 미키. 모두들 미키짱이라고 부른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알바하게 된 미키라고 합니다. 너구나. 인사성 밝고 좋네. 잘 부탁해. 오케이, 첫인상은 호감. 대단하네요. 여기서 이름을 바꿔나 미세하게 조정하거나 하는 일들을 하지. 그렇군요. 장인의 숨결이 느껴지는 곳이네요. 그래? 내가 이래봬도 손재주가 좀 있거든. 역시 대단하세요. 여기서 야구 배트 개량 같은 것도 하시나요? 물론 그건 아주 간단한 작업이지. 얼마 전에는 어떤 녀석이 500엔짜리 야구 배트를 찾길래 금방 부러지도록 가공한 배트를 팔았다는 거 아니냐. 내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는지 점장은 내가 알고 싶었던 정보를 묻지도 않았는데 이것저것 말해주었다. 그건 좀 위험한 일 아닌가요? 어때? 그 녀석 전 재산 500엔인 것 같던데. 뭐 큰 사고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들킬 일은 없을 테니. 역시 그 사건의 진상은 이런 스토리였군요. 증거는 완벽하게 저장했습니다. 미키짱? 이쿠미 씨, 차 좀 드세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잘해주는 걸까? 이쿠미 씨, 꽃병에 물 갈아왔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사과는 이미 끝났고 환영받지도 못하니 오지 않을 텐데.
변함없이 이쿠미 씨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람 때문에 이런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근데 용서하는 게 말이 돼? 원망스러운 게 당연하니 어쩔 수 없지. 이쿠미 씨와 내 사이에 침묵만이 감돌던 그 순간, 형아, 이쿠미 씨, 이거 좀 봐요. 이건 역시 그 사건의 진상은 이런 스토리였군요. 증거는 완벽하게 저장했습니다. 미키짱, 농담하는 거지? 농담이라뇨. 네 녀석은 얼마 전에 가게에 왔었던... 저는 매니튜버 마사무네입니다. 저번에 와서 야구배트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점장님 태도가 급변하시는 게 워낙 수상했어요. 내 말이 끝나자 미키짱이 동요하는 점장에게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이건 마사무네 군의 스마트폰이에요. 제가 여기 온 순간부터 생방송을 하고 있었거든요. 벌써 20만 명 이상 시청했네요. 20만 명? 자, 보세요. 시청자들이 점장님께 댓글도 달아주고 있네요. 내 예상대로 댓글창은 난리가 났다. 뭐야 이거? 이 녀석 포기한 거 아니었어? 뭐 제가 알바로 들어와봤자 경계하실 테니 인사성 밝고 귀여운 미키짱에게 부탁 좀 했죠. 물론 공짜는 아니지만. 대가로 마사무네 군과 유명 매니튜버들에게 사인을 받을 거라고요. 이 방송으로 이쿠미 씨의 부상의 진상이 밝혀졌다. 마사무네 씨,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자료 왕창 받아서 재활에 전념하려고요. 별 말씀을. 그리고 그 스포츠 용품점은 어째서 이런 일이? 손님이 아무도 찾지 않게 되어 몇 개월 뒤 문을 닫았다고 한다. 아, 맞다. 이쿠미 씨, 예전에 야콥이라는 친구 녀석에게 들었는데 모로보시 종합병원의 VIP 창구로 가서 상담해보면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모로보시 종합병원에 VIP 창구가 따로 있다고? 그러니 왕창 받은 위자료 다리를 위해 써야 하지 않겠어요? 모로보시 종합병원에 간 이쿠미 씨와 부상을 입힌 장본인으로 나와 테루카즈도 같이 동행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잘못은 아닌 거죠. 이 두 사람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저 이 다리 완벽하게 고쳐야 해요. 이쿠미 씨, 그런 생각까지 해주다니. 언제나 병문안 갔을 때의 태도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이었다. 엑스레이나 다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특별 수술을 진행하면 예전처럼 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정말요? 꼭 부탁드려요. 그 결과 뛸 수 있어. 나 지금 뛰고 있다고. 다리 부상은 완치되어 이쿠미 씨는 다시 달릴 수 있게 되었다. 수술 성공해서 정말 다행이야. 이쿠미 씨 정말 좋아 보여. 이쿠미 씨는 유명한 선수니까. 테루카즈, 너도 알지? 응, 우리랑은 살고 있는 세계가 다르니까. 우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쿠미 씨 곁을 떠나려 했다. 그러자 미츠루, 테루카즈, 어딜 가는 거야? 네? 화장실 좀... 형, 거짓말이 너무 성의가 없잖아. 이쿠미 씨는 우리들의 생각을 눈치챈 듯했다. 들어보나 마나 이쿠미 씨에게 더 이상 폐가 되지 않게 우리들은 사라지자, 뭐 이런 생각이겠지? 이쿠미 씨 역시 날카로우시네요. 누가 마음대로 나 두고 가래? 나 미츠루 군이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서포트해줘서 나도 모르는 사이 당신이 좋아진 것 같아. 네? 미츠루 군, 나랑 사귀어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전개에 기쁘긴 했지만 그치만 전 가난하고 유명한 이쿠미 씨와는 도저히 한 번이지만 마지막을 각오했었던 나. 더 이상은 이쿠미 씨에게마저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 그럼 내 매니저로 일해. 네?
병원에서 해준 것처럼 섬세하게 서포트해줘. 내 매니저로서 월급 받으면서 날 지켜달라고. 더 이상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정말 고마워요. 저 열심히 할게요. 축하해. 두 사람 모두 행복하세요. 부러진 야구 배트가 만들어준 운명 같은 만남. 해피엔딩인가? 그래도 야구를 할 땐 규칙 잘 지키고 주변도 잘 살펴야 해. 자, 그럼 채널 구독 잘 부탁해. 힘들다. 더워. 오빠,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힘내. 케이타 선배, 힘내요 우리. 내 이름은 아토무. 오늘은 야구부 강호고등학교에 와서 서포트하는 알바를 하고 있다. 너무 덥고 힘들지만 고대하던 케이타 선배의 여동생 메루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의욕만큼은 최고치라고 할 수 있다. 안돼! 메루짱, 봉이! 위험해! 완전 위험했다. 대단해! 들고 있던 막대기로 공을 쳐내다니, 심지어 홈런이라니. 케이타 선배도 대단하지만 메루짱도 역시 대단해. 덥다. 그치만 얼른 공을 치워야 해. 내 이름은 나이토 노보루. 고1이다. 야구 명문 고등학교에서 3군 매니저를 담당하고 있다. 야야, 이런 곳에 잡일 담당이 있네. 쟤 약소 3군 매니저라던데. 진짜 수준 안 맞는군. 도대체 왜 저런 녀석이 우리 학교에 있는 건지. 노보루군, 괜찮아? 물론이지.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는 타이치. 타이치는 3군에서 포수를 담당하고 있다. 늘 내 걱정을 해주는 다정한 친구이기도 하다. 거기 있는 공 좀 주워줘. 네! 3군의 연습 공간으로 날라온 1군의 공. 다시 돌려주기 위해 던지려는데 저것 좀 봐. 명불허전 3군 매니저건 진심으로 던진 건 아니겠지? 웃기려고 그랬겠지. 그러게 말이야, 어딜 보고 던지는 건지. 야, 어디로 던지는 거야? 죄송합니다. 노보루군. 저기 코치님, 올해 들어온 신인 멤버들 중에도 기대주가 있나요? 오, 케이타군. 실은 말이지, 올해 천재 투수가 한 명 들어왔다고. 그거 완전 대박인데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열받네. 왜 우리만 맨날 이렇게 힘든 거야? 3군 녀석들은 헬렐레 놀면서 하던데. 내 말이 그 말이야. 코치님 우리한테만 엄격하시고. 진짜 못해 먹겠군. 아, 맞다. 좋은 생각이 났어. 야야, 3군, 우리랑 핸디캡 시합 할래? 핸디캡 시합? 우리들 1군은 모두가 주로 쓰는 손이 아닌 반대 손으로 던지거나 칠게. 완전 좋은 조건 아니냐? 그렇긴 한데. 좋아, 그럼 하는 거다. 아, 그리고 3군 너네가 지면 3군 해체하는 거다. 해체? 혹시 우리 1군이 진다면 운동장 100바퀴 돈다. 만에 하나 진다면 말이지. 해체라니. 해봐야지, 어쩌겠어. 우리들도 매일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있잖아. 아직 부족하지만 할 수 있을 거야. 다들 이렇게 갑자기 1군의 에이스 다이스케 선배의 제안으로 1군 대 3군의 시합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스트라이크! 타자 아웃! 제이지! 타석에 선 3군은 누구 하나 공을 쓰지도 못했다. 미안해, 또 헛수이 삼진. 고생했어. 다음에 잘하자. 그럼 아직 시합은 끝나지 않았다고. 역시 3군 다들 약해 빠졌군. 단 한 명도 내가 왼손으로 던진 공을 못 받아내다니. 매일 연습한다더니 순 뻥하냐. 어차피 못 맞출 거 배트는 뭐하러 들고 있냐? 그러게 말이야. 이렇게 시합은 계속되었고 큰 차이로 3군이 지고 말았다. 이걸로 3군 해체인가? 좀 더 모두와 함께 야구하고 싶은데. 그러게.
다들 해체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뭐야? 3군 매니저님께서 무슨 용무가 있으신지? 아무리 그래도 해체는 좀 심하지 않습니까? 3군도 다들 열심히 연습해왔다고요. 열심히 연습한 결과가 이거면 너희야말로 심한 거 아니야? 뭐 그래도 정 그렇다면 내 공을 누구 하나 머리로 받아준다면 한 번 더 시합해도 좋아. 머리로 뭘 받아? 그건 무리라고. 맞아, 그건 너무 위험한. 알겠습니다. 제가 봤죠. 뭐? 무슨 소리야, 노보루? 맞아, 이건 너무 위험하다고. 우리들이 포기하면 되니까. 아니, 항상 날 신경 써주는 타이치, 그리고 3군 모두를 위해 내가 뭐든 하고 싶어서 그래. 매니저 주제에 근성은 있다 이거야? 노보루, 그러지 마. 맞아, 그만둬. 3군 모두는 타석으로 향하는 날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난 이미 각오를 정했다. 시합을 할 수 있을까 모르겠군. 그렇게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다이스케 선배. 내 공을 받고도 멀쩡할 수 있을지 받아내고 말겠어. 야! 노보루, 정신 차려. 몇 번이나 소리질러 불러보았지만 노보루는 눈을 감은 채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젠장, 내가 좀 더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그때 연습 중이던 2군의 공이 우리 쪽으로 날아왔다. 그리곤 또 노보루의 머리에 맞고 말았다. 그 충격 때문인지 노보루가 갑자기 일어섰다. 노보루, 다행이다. 정신이 들어? 진짜 다행이다. 노보루? 그러나 일어선 노보루는 평소와 좀 달라 보였다. 눈빛이라든지 분위기가 내가 알던 노보루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 미안, 공 좀 던져줘. 노보루는 아직 힘들 테니 내가 대신 공을 주우려고 하는데, 저기. 노보루가 공을 던졌다. 그 공은 심지어 지금까지 본 적 없을 정도의 비거리를 날아갔다. 지금부터 한 번 더 시합이지? 그건 그런데. 나도 시합에 나갈 거야. 그러니까 타이치가 공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았어. 한번 투구 연습해보자. 다시 눈을 뜬 노보루는 공을 머리에 맞은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못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다. 그 기세에 이끌려 난 노보루의 공을 받게 되는데, 대단해. 노보루가 던진 공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구였다. 뭐지, 이 스피드는? 대단해. 이 정도라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언제나 함께 있던 노보루가 아닌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정신이 들었나 보지? 어땠냐, 내 공은? 다음 시합은 핸디캡 없이 가시죠. 뭐라고? 그 대신 1군이 지면 운동장 1000바퀴로 해요. 갑자기 무슨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핸디캡 없이 시합을 하자고? 너희 혹시 사실은 해체하고 싶은 거 아니야? 맞아. 노보루, 그게 무슨. 다음엔 지지 않아. 우리들 3군이 이긴다. 노보루, 그치만 아까 그 투구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닐지도. 근데 너 매니저 아니냐? 야구 룰은 알고? 케이타 선배, 메루짱, 뭔가 시합이 시작되려나 봐요. 심지어 1군 대 3군이라는데요? 정말? 그렇게 1군과 3군의 두 번째 시합이 시작되었다. 1군은 계속 여유로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지만, 스트라이크! 3아웃 체인지! 젠장, 왜 이러는 거야? 1군 선수들은 단 한 명도 노보루 군의 공을 스치지도 못했다. 뭐 하는 거야? 저 녀석 공 정도는 칠 수 있잖아. 왜 아무도 못 하는 거야? 젠장을. 뭐야, 저 녀석들 3군 아니었어? 그런 시합을 보고 있던 우리도 긴장과 들뜬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다. 와, 3군 탓을 잘한다.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저 초스피드 공을 받아내는 포스도 대단하지 않아? 타이치, 지금이라면 알 수 있어. 너의 재능을. 달리기도 느리고 타자로서는 부족할지 몰라. 너의 포수로서의 능력은 우리 부 누구보다도 대단해. 뭐지, 이 느낌은?
정말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 드디어 최고의 콤비를 만난 것 같은 그런 감각이야, 노보루. 타이치군 본인도 처음으로 본인의 재능을 깨달은 것 같았다. 근데 저렇게 대단한 공을 던질 수 있으면서 왜 3군 매니저를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게요. 아, 그건 사연이 좀 있지. 사연이요? 코치가 알려준 이야기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무려 중학교 시절 노보루군은 전국 대회도 출전할 만큼 최강 투수였다고 한다. 한 번만 더 이걸로 승리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순간 던진 공이 대실패. 시합은 그렇게 끝나버렸고 노보루군의 팀은 패배하고 말았다. 젠장,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거지? 그 충격으로 인해 입수 증상이 와버려 공을 제대로 던질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도대체 왜? 대체? 그래도 난 녀석의 부활을 믿고 스카웃했지만 시간이 걸리던 중이었어. 그래서 본인의 희망으로 3군 매니저를 맡고 있었어. 그렇군요. 그런 과거가. 근데 어째서 갑자기 던질 수 있게 된 걸까요? 글쎄다, 나도 전혀. 그 후 알게 된 사실이지만 노보루군은 공을 머리로 받은 충격으로 인해 과거의 기억이 일부 사라져 입수 증상이 해소되었다고 한다. 뭐라고? 그런 일이? 그렇다면 그 녀석에게 다시 한번 입술을 재발시켜주겠어. 어이, 3군 매니저, 네가 투수 같은 걸 하고 있을 처지냐? 저 이외에 적임자가 있을까요? 중학교 때처럼 또 팀에 피해를 주게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렇게 되면 너 때문에 3군은 해체를 하게 되겠지. 중학교 때 팀의 패배. 기억났어. 맞아. 난 중학교 때 그 중요한 순간에 다시 한번 돌아온 기억. 바로 그때 타임! 나 같은 게 투수를 계속해도 될까? 괜찮아, 노보루. 넌 할 수 있어. 지금 포수는 바로 나야. 난 네 어떤 공이라도 받아줄 수 있다고. 그러니 날 믿고 마음껏 던지는 거야. 타이치, 고마워. 든든한 파트너에게 응원을 받아 완전히 극복하게 된 노보루군은 자, 그럼 데드볼이 오려나? 조심해야겠군. 스트라이크! 야! 뭐야? 방금 볼은 심지어 더 빨라졌어? 노보루의 실력은 지금부터라고. 진짜. 그 후 각성한 노보루군의 공을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스트라이크! 타자 아웃! 체이지! 뭐야? 내가 또 삼진이라니? 1군 선수들은 두 번째 삼진을 맛보게 되었다. 아니야, 정신 차려. 아직 두 팀 모두 스코어는 제로야. 우리 쪽이 삼진이지만 뺏기지 않으면 돼. 후반으로 가면 피로감도 있을 테고 공의 속도에도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바로 그때 내가 저 녀석 공을 쳐내는 거야. 저 녀석 따위에게 질 수 없지. 다이스케 군의 공도 3군 멤버 아무도 치지 못하고 있었는데 쳐내고 말 거야. 서로의 의욕이 앞서 몇 번이나 파울이 있었다. 어서 포기하시지. 그리고 지금이다. 드디어 노보루군의 안타. 좋았어. 역시 노보루. 쳤다고. 드디어. 말도 안 돼. 3군 매니저나 하던 녀석에게. 그러나 이게 마지막이야. 절대 더 이상은. 안타 한 번에 점수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그 충격만큼은 대단했던 모양이다. 볼, 파울. 좋았어. 이럴 수가. 절대 질 수 없다는 생각에 갇혀버린 다이스케 군은 스트라이크를 던질 수 없게 되어버렸다. 안 되겠어. 제대로 정중앙에 공을 던져야 하는데 일단은 스트라이크를. 좋았어. 그러자 이번엔 정중앙으로 쉬운 공만 던지는 꼴이 되었다. 뭐 하는 거야, 다이스케? 그런 공은 아무리 3군이라도 다 치겠다. 제대로 안 할래? 알았다고. 안 되겠어. 제대로 던져도 안 던져도
내 실수로 상대를 보내줄 순 없지. 어쨌든 스트라이크를. 오케이, 4점. 좋아, 좋아. 이럴 수가. 내 공이 저런 3군 녀석들에게. 아, 이번엔 저 녀석이 입수가 되어버렸군. 그리고 시합 결과는 12대 0 3군의 승리다. 감사합니다. 3군의 압승으로 종료. 아직 우리 10바퀴밖에 안 돌았어. 앞으로 990바퀴. 난 이제 더 이상 못 뛰겠어. 내 공이 3군에게. 약속대로 1군은 운동장 1000바퀴를 돌았다고 한다. 그리고 시간은 흘러 다이치, 오늘도 전력으로 가보자. 좋아, 맡겨줘. 지금은 3군 멤버였던 두 사람이 전국 야구인들의 로망 골든 배터리라고 불리게 되었다. 파이팅! 초고속구 보여줘요. 스트라이크 타자 아웃 체인지. 모두 보러 와줘서 고마워. 난 야구 관전을 좋아해서 가끔 오빠랑 보러 가기도 해. 그럼 또 만나. 채널 구독 잘 부탁해.